자, 오늘이 10월 17일인가요? 글쎄,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죠? 오늘 10월 17일 아마 월요일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왜요? 오늘까지 이 전시실에서는 소품은 오늘까지만 전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품 분재를 여기가 그 전용노을미술관? 네?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 본 전시장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를 거예요. 잘 모를 텐데. 그래서 소품 전시장이 여기에 있다라고 그래갖고 저희 전용노을미술관 이 위치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봤는데, 이쪽으로 나무 한번 보시죠. 지금 소품은 바깥에 전시된 게 아니고 안에 이렇게 전시가 돼가지고 되어 있는데, 사실 소품이라기보다는 중품에 가까운 것들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석화유. 우리 부감독님 석화유 매니아잖아요. 네. 석화유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잘 괜찮아요? 만들었어요. 꼼꼼히 봤는데. 주간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하나의 숲을 이루는데, 놀라운 것을 보면은 저는 이게 대충 이 안에까지는 손 안 대잖아요. 근데 이 안에까지도 전부 꼼꼼하게 다 손을 봤어요. 맞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술지기하고는 많이 다르죠. 이 바깥에도 이렇게 단을 다 두어서 이 전체 공기가 그 답답하게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아니고 전부 이렇게 소통하는 느낌. 그러면서도 나무 이렇게 배열을 보면은 이 주간이잖아요. 이 부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또 모여있고 주간 중심으로도 모여있고, 가지 배열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무죠.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모아심기인데, 모아심기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모아심기를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 석화이를 보고는 굉장히 욕심이 납니다. 굉장히 그 모아심기도 많이 되어 있고, 이쪽 뿌리 한번 봐보세요. 이 뿌리 쪽 이렇게 봐보면은 뿌리가 서로 다들 엉켜 있죠. 얽혀 있어가지고 이 나무들을 보면은 진짜 하나 완벽한 숲을 이루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제가 이제 좋아하는 소사인데, 이건 지금 실생인지 자연사인지 구분이 좀 애매해지는데, 실생을 갖다가 돌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모양을 했는데, 나무가 정교하지는 않아요. 정교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이 영상을 찍다가 나무에 흠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 지적하더라도, 이 소장 출품하신 분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냥 제 느낌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품을 할 때는 이런 철사 자국 안 보이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관리를 진짜 꼼꼼히 해야 되는데, 연출 자체는 굉장히 재밌게 잘 되어 있는 나무예요. 자, 저쪽으로 또 한번 건너가 볼게요. 여기 메인 화면에, 메인에 이렇게 놓여가지고 눈에 띄었는데, 전시회 출품을 할 때 4,5천인데 굉장히 자연스럽죠?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이 줄기 보면은 되게 출품한다라고 그러면은 석유화합제 바로 발라갖고 뽀얘져가지고 이렇게 출품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 보면은 그게 하얀색이 아니죠. 하얀색이 아니고 좀 색깔을 칠한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연스러워. 나무 흐름이라든가 이 사리간의 배열도 이 줄기의 흐름하고 맞춰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럽죠. 나무 참 좋은 나무입니다. 근데 우리 부감독님이 이걸 보면은 요 나무 수피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 나무가 무슨 나무였을까 하고 굉장히 궁금해했었겠죠. 그랬겠죠. 잎사귀도 엄청 작은 만에. 자, 모가나무인데 제 손톱 크기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이 손톱이 더 크네. 손톱이 더 크죠. 그 모가나무 이파리가 분해서 오랫동안 배양을 하면은 모가나무 잎도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리고 또 소품에 맞게 잎이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나무 흐름도 재밌고 안정성인데,
다만 이제 소재 배양하는 단계에서 이 뿌리가 여기 보면 이렇게 잘려 있거든요. 예. 예,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아쉽죠. 치료를 제대로 했으면 뭐가 남은 치료가 잘 되는 나무니까 치료를 했으면은 하는데 이런 상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자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모든 나무가 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연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뛰어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처를 일부러 사료를 내지 않는 한 이런 상처를 남겨둘 필요는 없죠. 그렇죠. 더 완벽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니까. 이 느릅 나무 같기도 하고 느티나무 같기도 한데 지금 제 뺨이 10cm거든요. 근데 이 나무 밑에 구로소슴새 한번 보여주세요. 굉장 기가 막히죠. 이렇게 정교한 느낌을 소품에서 이제 보는 것은 저런 정교한 느낌이죠. 그렇죠. 정교한 느낌인데 굉장히 나무 재밌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 부감독님이 감탄했던 석고. 꼭 네. 쪼까한데. 네, 조금 확대해서 보여주시죠. 석고. 그 다음 이제 예술지가 좋아하는 소사. 나무 괜찮아요. 재밌어요. 근데 약간 이 나무가 변형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아십니까? 글쎄요. 뭐예요? 이 나무가 평범하게 그냥 주립이네라고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냥 주립이 아니고 이 주간이 요게 주간이잖아요. 그럼 가지 배열에서 보면은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뒤로 밀려나 있죠.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어색한 부분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주간을 항상 앞에다 둬야 된다라고 하는 편견을 이 버려야 된다 나무는 이거지? 벗어나고 있죠. 이렇게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나무. 자, 이런 나무들이 국내에서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일본에서 수입됐다라고 하는 것이 좀 많이 아쉽죠. 이 나무는 심어준 위치를 보면은 뭔가 느끼는 게 없습니까? 우측으로 쏠리게 심었잖아요. 네, 원칙이 그럽니다. 한 가운데 딱 심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약간 기울여 심는 게 원칙이 이런 나무들. 그래서 분을 약간 크게 썼죠. 분을 크게 쓰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 흐름 곡선을 이 그루소슴새를 보면은 약간 이 차이가 나요. 이쪽이 조금 더 넓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소품을 갖다가 모아놓은 그건데 요 나무 같은 경우는 거의 진짜 소품으로서는 흠잡을 때가 하나 있기는 있죠. 뿌리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2cm 정도가 굵기가 거의 똑같다라는 거예요. 가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그냥 아마 한 군데서 가지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가 굵어져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작품의 전체적인 격이 떨어지는 건 나무에 아니잖아요. 비해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지금 노각나무 같아요. 정확하게 지금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노각나무 같기도 하고. 피 보고서 이게 모가인가 그랬는데 모가가 아니야. 자세히 쳐다보니까. 네, 모가 아닙니다. 모가 아닌데 지금 문제는 잎을 다 달고 있는데 여기는 떨어져 있죠. 지금 세력이 떨어져가지고 조금 약한 것 가지가 같아요. 지금 마르고 있는 겁니다. 좀 많이 아쉽죠. 이 보면은 소품이라도 이렇게 밑둥쳐 이렇게 굵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 7cm, 8cm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겨울 보리수거든요. 근데 지금 꽃은 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뭐 꽃을 보면 좋겠지만 그 다음에 핫한 나무 하나가 나왔죠. 사자도. 사자도. 나무 참 재밌습니다. 근데 나무가 이 분에 심어진 것이 이렇게 조금만 돌아와 보세요. 요게 지금 정면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나무 흐름상. 지금 심어진 것이 약간 삐딱하게 한 20도 정도로 이렇게 기울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저쪽 다시 정면 한번, 이쪽에서 한번 봐보세요. 이쪽에서 보는 것하고 느낌이 좀 다를 겁니다. 근데 이게 종종 분갈이를 하다 보면은 그렇지. 가끔가다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거 불을 좀 켜고 해야 될 것 같아. 불 안 켜도 됩니다. 이거 뭐야? 그거는요? 개구리 2마리. 깨구리? 네. 엄청 쫓겨나네. 자, 소나무가 숲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여기가 지금 상처가 좀 있거든요. 사리가 돼 있어가지고, 이 그루 소선새가 좀 자연스럽지를 못해요. 근데 이렇게 사리가 생기는 이유는 자연에서 여기가 땅에 묻히거든요. 묻혀가지고 이 숲이가 한마디로 썩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숲이가 지금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올라왔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자연스럽고. 분생활은 엄청 오래 했는데, 근데 지금 철사를 감은 상태에서 출품이 됐거든요. 철사를 감은 상태에서 봐보세요. 철사를 감은 상태에서 출품됐죠. 이 출품됐는 것은 이런 분재 전시에 나갈 때 이렇게 철사를 감고 나오면은 준비가 좀 부족했구나라고 느낄 수밖에는 없죠. 저게 풀어진 상태였더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나무 보면은 우리 부감독님 이런 비슷한 수염 가지고 있죠? 예. 원래 부감독님 소유였는데 분가를 제가 하고 나서 이 나무 사가겠느냐 그랬더니 사가겠다고, 자기 나무를 자기가 돈 주고 사가겠다고 한 나무하고 스타일은 비슷하지. 어떤 게 더 낫습니까? 글쎄, 제게 훨씬 낫죠. 맞습니다. 그건 제가 나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대단한 제주 홍내릅 또는 황피느릅이다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이 나무가 지금 많이 아쉽죠. 이 수피를 보면은 엄청나게 오랜 세월을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렇죠. 수피만 좀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이 수피를 보면은 이 엄청나게 오래된 나이를 묵은 그 고태미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럼 나무 수영도 비교적 잘 잡았어요. 약간 높은 느낌은 약간 있죠. 약간 높은 느낌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죠. 그렇죠. 여기가 지금 논란의 그 여지가 있어요. 예술지기 같으면은 여기를 추목을 따가지고 아마 키웠을 겁니다. 그치. 그렇게 하면은 자연을 이상화시킨다라고 하는 분재의 취지에 맞게 돼요. 그렇죠? 근데 요걸 그대로 살려놓으면은 원래 자연에서 이랬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얻게 되죠. 그렇지. 근데 우리가 완벽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비어있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게 예술지기의 분재 철학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취목해서 이 세월을 키웠다라고 그러면은 여기가 충분히 더 나무가 완성이 됐을 거예요. 느릅나무는 조금 줄기가 굵은 걸 소사나 단풍은 손가락 이상 취목하면은 문제가 생기지만은 느릅나무는 이렇게 굵게 취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좀 많이 아쉬운. 근데 또 자연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죠. 이제 그 부분에서 자연적이다, 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걸 추구하시는 분들은 또 이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피를 갖다가 터 나오게 어떻게 해보면 안 돼? 어떻게 해요? 뭐지라도 이 피를 터 나오게 붙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겠지. 저런 나무가 남았죠. 이 나무는 슬쩍 그냥 보여주고 지나갔죠. 조금 너무나 보기 인위적이어가지고 예술지기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보죠. 요새 핫한 나무 굉장히 분생을 오래 했죠. 근데 이 나무가 만약에 우리 부감독님 손에서 2시간만 놀았다라고 그러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가지 정리를 좀 정교하게 해가지고 했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라칸사스인데 이것도 분생을 꽤 된 것 같아. 분생활도 많이 했고 세월도 엄청 오래 묵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대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소품으로. 여기 치자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나무나 사람이나 얼굴, 이 피부로 나이를 먹거든요. 나무도 이 수피로 이 나이를 먹어요. 그래서 수피를 보면은 이 나무가 살아온 세월이 보입니다. 얼마만큼 많이 살아왔는지. 근데 사람은 늙으면은
그걸로 쇠퇴해지잖아요. 예. 근데 나무는 이 수피가 아무리 이렇게 오래돼도 이게 싱싱한 잎을 달고 있죠. 예. 이 잎 하나는 제가 주인물에 살짝 따내고요. 이렇게 잎이 이렇게 달고 있으면은 이 나무는 언제나 또 젊음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늙음과 젊음이 공존하는 게 나무죠. 사람은 늙으면 그냥 늙은 걸로 끝나고 마음은 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은 누구나 다 젊죠. 그렇지. 우리 부감독님도 지금 마음은 젊지. 몇 살이에요? 20대지. 20대죠. 이 나무도 엄청나게 많은 세월을 겪어낸 나무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쉬운 것은 지금 이런 나무들이 국내에서 생산된 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일부에서 짧게 받아놓은 걸 봐서는 물건으로 굵기도 그렇고. 해소인데 이것은 자연산이에요. 자연산을 아주 오랫동안 키운 겁니다.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는 그 길가에 나 있는 그래서 내 길가도 어디 바위돌 많은 예. 그 거친 데서 살아남은 나무 느낌. 그죠? 이 소사는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죠? 이 주간이 좀 가늘죠? 예. 밑에 여기가 두껍고, 여기 주간이 가늘어가지고, 아직은 조금. 근데 저 나무를 앞으로 배양하면 좋아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니, 혹시 알아? 아니요, 주간이 굵어지지는 않습니다. 소사를 보면은, 별로 저한테는 이렇게 감동을 주는 소사들이 그렇게 아직까지 없어요? 네, 많지 않습니다. 자, 노간주를 좀 제가 주의 깊게 봤습니다. 어때요? 이게 소품으로 괜찮게는 됐는데 여기도 조금 좀 더 정교하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죠? 이 꼭지 윷놀이 이렇게 키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재 전시를 가서 나무를 보잖아요. 나무를 보는 것은 이 나무를 판매하려고 내놓은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를 키워낸 분은 노고를 보는 거거든요. 참 잘 키웠다, 고생했다, 이런 느낌을 보는 건데, 그것이 설사 제가 이렇게 높은 안목을 갖고 있고 어쩐다라고 하더라도 좋다, 나쁘다, 물론 개인이 그렇게 평가는 할 수 있어도 거기 이렇게 딱지는 붙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윷놀이를 보면은 이 나무가 이 쭉쭉 이렇게 반듯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성질이 그렇잖아요. 짧게 받아가지고 이 지금 수피가 트죠. 이렇게 지금 수피가 틉니다. 이 트도록 이렇게 오랫동안 키웠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여기가 지금 실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상이 조금 어둡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하천이죠. 예. 이 사하천이 지금은 국내산들이 좋은 나무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 정도 이 분생화를 거친 나무들은 대개 수입목인 경우가 많아요. 그 우리나라 과연 우리 때에서 이런 분재 전시회가 국내산 나무로만 채워질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오래 사세요. 오래 사면 되죠? 몇 살까지 살까요? 그건 모르지. 한 200년 더 살아볼까요? 200년까지 안 걸리지 않을까요? 아니요, 지금부터 150년이죠. 자, 이런 나무들 보면은 탐나는 나무인데 다 수입목이죠. 소품으로 잘 만들어서 치잖아. 네, 잘 만든 나무입니다. 또 이런 나무들이 굉장히 고가의 거래가 되기도 하죠. 자, 이 나무는 갑주야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매화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보는 매화와 수영이 많이 다르죠. 조금 더 뉘었더라도 나무가 이 크로스 현해식으로? 반현해식으로 좀 더 뉘었더라도 나무가 좀 더 굉장히 재밌었을 나무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 매화를 키우면서 이 선 흐름을 보면은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교과서 삼아서 참고할 만한 그런 나무가 될 것 같아요. 연출이 굉장히 잘 되는 나무죠. 여기가 절벽이다라고 하면 요 위에서 이렇게 절벽이 떨어지면은 이 밑에 흙이 좀 고여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밑으로 이게 또 다시 절벽이 되잖아요. 그 흙이 고여 있는 자리에 연출해서 아둥바둥 매달려 있는 나무. 그 현의 정현적 스타일이죠. 쪼깐한데 유심히 봤는데 잘 만들었어 만들기도. 나무 이 지금
나무 자체만 놓고 보면은 한 뼘이니까 20cm 조금 남짓, 한 22, 3cm 되거든요. 근데 나무도 재미있고 연출도 굉장히 잘한 나무 같습니다. 자, 요 피라칸사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런 거는 이제 가지고서 있으면. 이게 이제 세월의 힘이죠. 저력이다라고 그러죠. 근데 이런 것들을 누구 말대로 시간을 돈 주고 살 수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의 특권인 것 같아요. 이 세월을 어떻게 시간을 돈을 주고 살 수 있겠어요. 근데 분재를 통해서 우리는 시간을 돈을 주고 산단 말이죠. 근데 이런 나무들 보면은 여기에 회의 쌓여있는 시간이 보입니다. 그렇죠. 아니, 피도 많이 터졌어요. 피도 많이 터지고 나무를 이렇게 키워내는 것이 웬만치 기술과 정성과 노고가 아니면은 이걸 키워내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지. 어느 한순간 방심해버리면은 무너져 무너지고, 버리니까. 도장하고. 그래서 진짜 이 분재를 갖다가 인격을 도야하는 수단이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분재를 조금 깊게 알면 알수록 그런 느낌이 더해가는 것 같아요. 진짜 이 분재처럼 인간의 성실성을 테스트하는, 실험하는 그런 분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삭만을 보고 온 세월이다라고 해서 마삭줄 지금 3개를 갖다 해놨는데, 깜짝 놀랄 작품은 이 작품이죠. 이 나무가 어느 정도 세월까지는 이 수피가 매끈하지만은 이렇게 세월이 오래 되면은 크거든요. 근데, 놀라울 정도로 수피가 많이 터 있죠? 구루수 냄새도 좋아하고, 이게 완전 꽃같이 딱 붙어가지고. 그리고 나무가 FM대로 원칙을 따르지는 않았는데도 이 균형과 조화를 갖추고 있거든요. 틀에 박히지 않은 나무. 그러면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는 이 독특한 개성 괜찮죠. 자, 이제 기산초가 왔습니다. 제가 서울분한테 기산초 하나를 팔아먹었는데, 진짜 그 나무 제가 다시 도로 그 가격에 사오고 싶어요. 이 나무를 보면. 나무, 기러기 산초라고 해서 이 이파리가 보면은 기러기가 가을에 떼지어 날아가는 듯한 모습. 줄지어서 날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기러기 산초가 있고 기러기 누릅이 있거든요. 그 기러기라는 말이 붙는 수종이 아마 2개인데 정식 명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 줄여서 기산초라고 그러거든요. 기러기 산초. 근데 이 수형도 나무 굉장히 예쁘고 잘 만들었잖아요. 잘 만들고 그다음에 근데 이것도 쭉쭉 잘 뻗어나가던데, 이렇게 기른 것도 짧게. 자르면 돼요. 무조건 자르면 돼? 자르면 돼요. 이게 중국 단풍 조그만하게 이렇게 모아심게 해가지고 오랜 세월 배양해 놓은 것도 재밌죠. 이거 빨리 얻을 수 있는 방법? 어쩔 수 없죠. 세월하고 싸워야죠. 다 붙어버렸어. 다 밑에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단풍나무 종류는 뿌리 유합이 잘 돼요. 그래서 저렇게 오랫동안 키우면 저렇게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러고 노앗이 굉장히 재밌죠. 노앗이 재밌고 잎을 일부러 다 따낸 것 같은 느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따낸 것 같은데, 그래서 나무 수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감나무처럼 이 만추 서정을 느끼게 하는 나무가 없죠. 단풍도 단풍이지만은, 근데 이 자그마한 분에다가 이렇게 풍성한 가을을 담아낼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이제 조금 더 가지를 좀 짧게 줄여나가는 그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빼먹은 거 있던가요? 예? 건너뛴 것은 있어도 빼먹은 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저쪽에, 이쪽 옆으로. 여기도 있네. 이런 나무들도 재밌죠? 이 수강으로 차고 올라오려고 했던 것은 결국 죽고, 이 흐름에 맞는 것은 했는데, 요 가지들이 굉장히 그 사리들이 잘 연출이 되죠. 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이 사리가
허용이 되는 나무가 몇 가지가 있죠. 예. 노간주, 주모, 진백 종류. 근데 이 사리가 굉장히 나무 흐름하고 잘 연출된. 그러면서 이 사리의 크기하고 나무 이 만들어진 크기하고 또 조화가 잘 되고 있죠. 사리도 변화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소사는 왜 빠트려요, 여기. 소사, 주먹만한 소사. 진짜 주먹만한데? 목둥이? 제가 주먹만 합니다, 이렇게. 그지? 근데 나무, 이 잎이 떨어지고 나서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보기에는 이 숲이 보면은, 이, 뭐랄까, 블록블록 하잖아요. 치유산 제가 볼 때 100년 가까이 된 소사 같습니다. 100년 정도는 바위 위에서, 저렇게 상처 없이 컸다라는 것이 진짜 대단한 거죠. 치유한 상처로 보기보다는, 원래 자연에서 그렇게 상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천사섬이, 섬이 뭐 이렇게 많이? 섬이 1,4개랍니다. 하여튼 엄청 많아. 자, 석화유. 우리 그 부감독님 같으면 껍질 다 벗기죠? 예? 껍질 다 벗길 거죠? 아니, 석화에는 안 뵐게요. 석화유는 안 벗깁니까? 예. 자, 이렇게 이 선을 잡아서 돌리는 건 진짜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면서 아래는 사리 처리하고 나무 진짜 재밌습니다. 그리고 석화유 좀 결정이죠. 근데 조금 이쪽 가지를 좀 낮췄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쪽으로 너무 막 쏠린 느낌이에요? 떨어질 것 같은 느낌. 좀 불안불안합니다. 근데 나무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은 우리 부감독님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죠. 석화에는 제가 우리 부감독님 인정합니다. 잘 만들었어, 그래도. 네, 잘 만들었어요. 아니, 저런 발상하기가 힘들걸라요. 저런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석화를 쭉쭉 이렇게 이제 키우는 거 뭐 이런 게 우리나라는 많다 보니까. 이건 지금 아직 소재 차원이죠. 소재 차원인데 분생활은 엄청 오래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를 갖다가 할 때 이 변화라는 걸 줘야 되거든요. 같은 간격으로 해서 심는 것이 모아 심기가 아니에요. 모아 심을 때도 이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이걸 전부 고려해서 심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모델이 되거나 명목이다라고 소문났던 거 그런 것들 참고해서 흉내를 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또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또 변화가 주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분재의 역사가 발전해 나가요. 근데 나중에 되면은 괜찮을 것 같아, 저것도. 석화에도. 여기 치자. 여기서 이게 주먹만한 소사. 아까 그 나무하고 같은 그 작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사합니다. 이 치자도 괜찮다. 많이 욕심나는 놈들 많죠? 일반적으로 우리 기존에 우리가 분재 전시회를 가면은 제가 분재 전시회를 지금 다닌 지가 조금 오래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면 볼만한 게 없었어요. 좀 성의 없이 나온 것들도 많았고. 근데 유튜브 시대가 되다 보니까 거기 분재 경매라든가 이런 데 출품된 나무보다 나무가 더 돋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보니까 나무가 더 정교해졌고 또 볼만한 나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활천 같은 게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렇죠. 재밌고. 쪽하면. 이건 이제 느릅도 이 소품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나무죠. 이 밑에가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 좋은 나무들 특징을 보면 다 그래요. 밑에가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가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화면상으로 보면 조그만 나무가 아니야. 엄청 커 보이고. 한 뼘밖에 안 되거든요. 한 뼘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지금 한 6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cm에다가 지금 분높이는 20cm. 근데 이렇게 해서 밑이가 넓고 그 숲이도 지금 다 터졌거든요. 제주 홍느릅은 아니고 일반 느릅인데 지금 피는 아주 좋아요. 분생활을 진짜 많이 한 것 같아,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겨울보리수. 겨울보리수인데 전시회 출품하기 위해서 잎을 잘랐겠지만은 저는 잎 자르는 건 이렇게 별로입니다. 좀 이렇게 뭐랄까 인위적인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러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나무죠. 그래도 입이 전체적으로도 자잘한데 일부 잘랐어도. 이제 요 잎은 자르다가 지금 빼먹은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빼먹은 건데 이것도 분생활을 하면 이렇게 자잘해지는 것 같아. 예? 이렇게 마사줄 이렇게 돼 있는데, 저 뒤에 섬 홍도? 홍도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홍도라고. 섬이 멋있다. 근데 왜 저 산이 저 완전 석부작이네. 완전 석부작이죠. 자연산 저기 많네. 여기 대한민국 분재대전 이번 주제가 비움 후 미학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이 비워버렸죠. 여기 조직위원장 문치호 조직위원장님의 작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빼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찍자고 그랬더니 자기 얼굴값이 굉장히 비싸답니다. 그래가지고 대신 저하고 옛날에 인연이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얼굴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자, 김석찬 부회장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어째서 비움 이야기입니까? 저쪽 한번 쳐다보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리 분재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분재를 하다 보면 전부 이제 채우는 쪽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채워져야만 분재가 아니다. 앞으로는 이제 다 채워져 있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비우는 거를 배우고 우리 마음 역시도 비움의 그 자세로 분재를 임해야 되겠다는 그 뜻에서 주제를 비움의 미학으로 제가 그런 영상 얼마 전에 우리 찍었었죠? 그렇게 이제 정해서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밥을 채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공간의 미가 사실상 없어지거든요. 비움 나무는 다 깨어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분재 전시에 나올 수 있도록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자, 가까이 한번 와서 보여주시죠. 지금 여기 아까 제가 이 분재 여기 소품이 전시된 것이 일본에서 수입된 것이 중심 축을 이룬다. 그래서 내가 문치호 조직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 말씀이 어쩔 수 없답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상징적인 그런 부분에서 상징적인 공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느티나무 한 줄을 제외하고 나머지 나무들이 전부 지금 국내산이랍니다. 그렇죠. 오랜 세월 동안. 이 나무는 제가 존경했던 그 문영렬 선생님, 그분이 60년 동안 키웠던 나무라고 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오래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대단한 나무는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대단한 나무는 이쪽에 있는 것 같죠. 소사? 소사 진짜 이쁘잖아요. 제가 소사를 많이 다루고 했지만 이 정도 보기는 진짜 힘들거든요. 소품에서. 소품에서 이 정도 이 사방으로 근장 발달해 있고 이 세월 고템에다가 가지 배열까지 만들어내기가. 만들어내기가 진짜 힘든 나무인데 진짜 오랫동안 정성 들인 태가 납니다. 그 다음에 으름나무거든요. 으름나무인데 제가 숲이 이 줄기 흐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들어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용 한 마리가 지금 또아리를 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분재 수행을 그대로 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일본산이 아니고 우리 국내산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나무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늘어나가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쉬웠던 부분들을 많이 해소시키지 않을까. 그렇죠.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한 상품목이죠. 연출만 기가 막히게 한 겁니다. 우리 문 조직위원장님 말씀으로는 열매가 잘 오기 때문에 했다 그랬는데 이게 또 세월 입혀가고 정성을 좀 들이다 보면은 상품에서 작품으로 또 작품에서 명품으로 이제 올라설 수 있겠죠.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에다 전시를 했을 테니까요.
그 열매가 일단 키포인트죠, 이제. 이 나무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열매를 보는 나무인데, 그래도 분재는 저는 수영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피라칸사 찍을 때 열매 없는 나무들, 열매가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탓하지는 않아요. 저도 피라칸사를 키워보지만은, 이게 시간이 지나지 않고서는 고태가 안 납니다. 맞아요. 예. 그건 뭐 어떤 나무 인위적으로 고태를 낼 수가 없어. 이 피가 일단 첫째 문제잖아요. 피를 못 만들어. 여기에 눈물 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참 어이없이 돌아가셨죠? 어이없듯 폐혈증으로 해갖고 돌아가셨던 문영열 선생님 작품들입니다. 이제 무안에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게 작품들이 전부 가 있죠. 이렇게 해서 비우는 비학. 근데 어차피 인생은 채우면서 또 비우는 거죠. 그냥 비울 수만은 없는 거고 채우면서 비우는 건데 그것이 분재를 통해서 실현이 될 때 우리가 더 분재를 더 사랑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 제 얼굴 좀 봐주십시오. 자, 이렇게 대한민국 분재대전 여기는 분재협회거든요. 예. 분재조합과 분재협회가 있는데 분재조합은 생산자 그 조합이고 분재협회는 생산자도 될 수 있고 취미인도 될 수 있는데 저는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무소속입니다. 소속감을 가지란 말이에요. 소속감을. 현실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죠. 불가능하죠. 그 규모 분재원에 교사까지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에 이제 들어가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대외 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보여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또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모두 다 똑같이 살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분재대전 소품 분재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상 예술분재원 상화승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